최순실 파일의 문건 같은 경우에는요. 예. 대부분 이메일로 받았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건데요. 예. 그런데 이 이메일의 경우에는 현재 이 계정이 정지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운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문제는 이 파일들에서 봤다면 이 태블릿 PC에서 봤다면 그 파일들을 그대로 갖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삭제했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겠고요. 예. 또 이 태블릿 PC에는 메신저가 있는데요. 이 메신저 내용들을 복원을 해본다면 더 많은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건 뭐 저희가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해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거기까지 할 것이냐를 또 지켜봐야 될 문제가 네, 그렇습니다. 남고요. 또 오늘 이후에 추가로 보도할 내용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최순실 파일은 200여 개의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최순실 씨의 이 파일 내용을 보면 그 내용만으로는 이게 과연 어떤 내용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 대부분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또 비교해보는, 대조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는데요. 저희 취재팀은 또 분석을 하고 또 현장 취재를 하면서 계속 검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확인이 되는 대로 보도를 할 예정인데요. 특히 최 씨가 이 대통령 발언 또 홍보뿐만 아니라 외교 정책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보도한 바가 없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해서 검증하고 또 검토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앞서 일부에서 연설문 유출 파문과 박대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한 정치권 반응 자세히 전해드렸죠.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아니하다는 야당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고 여당은 혼란상을 노출하면서 파장이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영탁 기자, 먼저 여당 분위기를 볼까요?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여론이 크게 악화하자 새누리당 내부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사안의 심각성을 대통령이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국민적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전에는 최순실 파문을 예방할 책임이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있기 때문에 당장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비박계 목소리는 더 컸는데요. 유승민 의원은 대통령의 사과 발언이 여러 의혹들에 대해 전혀 설명이 안 됐다면서 국정조사나 특검을 요구했고 김용태 의원은 대통령의 당적 정리, 즉 탈당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정현 대표 반응은 어땠습니까? 일부 연설문 유출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지도 않았습니까? 네, 이정현 대표는 오전까지만 해도 문제가 있다면 단호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본인도 연설문이나 기자회견문을 준비할 때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등 연설문 유출이 있을 수도 있다는 투로 이야기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 대표는 또 당의 공식적인 대응은 중진들 또 의총을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오후에 준비했던 긴급 중진위원 회의를 취소했고 또 내일 아침 예정이었던 최고 중진 연석회의도 취소해서 비박계 의원들의 비난을 샀습니다. 이 대표가 미리 높은 수위의 발언을 차단하려 한 것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야당은 박 대통령 사과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저녁 6시부터 긴급 비상,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추미애 대표는 박 대통령의 사과는 최 씨와의 개인적 관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면서 박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안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 송금주 대변인도 힐러리 클린턴이 장관 시절 개인 이메일을 사용해 대선 후보 탈락 위기까지 갔었다면서 박 대통령의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라고 논평했습니다. 야권의 대선 주자인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도 박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서 여전히 정직하지 못하다면서 이대로 가다간 정말 수습할 수 없는 일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대통령을 포함한 성역 없는 수사, 또 청와대 비서진 교체, 또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리는데 야당에서는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네, 이원종 비서실장은 지난 21일 국감에 출석해서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친다는 JTBC 보도에 대해서 봉건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원종 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이에 대해 소명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어서 이 실장이 내일 국회에 출석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여야는 내일 운영위에서 지난번 국감에 불출석한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 고발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네, 윤영탁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예, 오늘의 마지막 순서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성대 기자 첫 키워드를 열어보죠. 오늘 2개만 준비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혹시 쥐덫 발언도라고 정해봤습니다. 예,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미리 본 사실이 확인이 되면서 과거에 박 대통령의 부자연스러웠던 발언들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예. 혹시 최 씨가 관련된 게 아니냐는 겁니다. 예. 이게 그 우르워스의 쥐덫이었나요? 이 개념을 잘못 인용해서 좀 화제가 됐던 그런 내용이었죠. 그렇습니다. 지난 7월에 청와대에서 열렸던 경제 관련 회의에서였는데요. 혁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쥐덫 사례를 언급했지만 알고 보니까 대표적인 그 실패 사례로 알려져 있었던 용어였습니다. 예. 인용을 잘못했던 거였죠. 또 사실관계 자체가 틀려서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지난 8.15 경축사였는데요.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안중근 의사께서는 차디찬 하얼빈 감옥에서 이런 유언을 남기셨다라고 말을 했는데 예. 하얼빈 감옥이 아니라 류순 감옥에서 안 의사는 순국을 했던 거였죠. 사실관계가 틀렸습니다. 참고로 예. 하얼빈하고 류순은 서울과 부산의 2배 이상 멀리 떨어진 거리. 예. 사실 뭐 단순한 실수라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꼭 뭐 최순실 씨가 관여하는 것이냐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아무튼 오늘 그 해명 이후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과연 그때까지뿐이었겠느냐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로 좀 규명할 중요한 사안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도 대통령의 어떤 거친 발언들 화제가 된 적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규제를 놓고 특히 이런 발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규제는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서 쳐야 된다. 자, 규제는 쳐부숴야 될 원수다, 암덩어리다. 또 진돗개 정신, 국정과제의 추진력을 강조하면서 진돗개 정신을 강조했는데요. 예. 진돗개는 한 번 물면 살점이 완전히 뜯겨져 나갈 때까지 놓지 않는다. 저런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집권 2년 차인 2014년 상반기에 한 발언들이 나오는데 어제 저희가 보도한 것처럼 드레스덴 연설문을 최 씨가 미리 받아본 게 2014년 3월이었죠. 예. 그때와 좀 비슷하게 시기가 겹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도 당시 언론에서는 좀 대통령이 거친 표현들을 쓴다라고 어떤 보도들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보도에 보시면 한 대목에 자 이런 거친 표현들은 사실은 청와대 참모들이 초안에서 작성한 게 아니라 초과에는 없다가 박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나중에 직접 추가한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당시 청와대 주변에서는 저런 그 증언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최 씨가 고친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생긴다는 것, 뭐 그런 얘기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마지막 게 되겠네요.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20시간 만에 사과 이미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의 공식 입장 첫 반응이 나온 건 오후 4시.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였는데 어젯밤 8시에 JTBC가 보도를 했으니까 딱 20시간 만에 공식 입장이 나온 겁니다. 예, 물론 이제 사실 파악이라든가 대책 마련이라든가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기존과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과 비교했을 때요. 청와대는 그동안 각종 의혹들이 나오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세월호에 비해서는 굉장히 빨랐다는 얘기도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세월호보다도 엄청 빨랐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안들에 보다는 상당히 좀 늦은 시간이었는데요. 자, 대표적으로요. 이번 사안과 가장 비슷해 보이는 2014년 11월 정윤회 문건 의혹 세계일보 보도에 대해서 당일 오전에 당시 민경욱 대변인이 째라시에 불과하다고 오전 9시 20분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예. 평소보다는 약 1시간 30분 정도 늦은 브리핑이긴 했지만 조간 보도가 나온 지 한 2-3시간 만에 청와대 입장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또 지난 7월이었죠. 조선일보가 우병우 수석 처가의 땅 거래 의혹을 보도하자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몽골에 방문 당시였는데 몽골 현지에서 대변인이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우병우 수석도 곧바로 해명 자료를 배포했었습니다. 예. 그에 비해서는 늦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고 특히 이제 미르나 K스포츠재단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청와대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구의 가치가 없다라든가 일방적인 의혹 제기에 일일이 답하지 않겠다 매우 이제 딱 쳐내는 그런 느낌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JTBC가 지난 19일 최 씨가 연설문을 미리 받아봤다, 뭐 고친다 이런 보도를 했을 때도 다음날 오전에 이런 식으로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이렇게 좀 쳐내는 바로 그런 반응들을 내놨었는데요. 불과 5일이 지난 오늘 이게 말이 되는 상황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내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수도권과 충청도, 전북 지역은 오후 늦게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